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돼요. 주택의 매물의 경우. 그러니까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훨씬 많이 공급이 되면은 집값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 비거주자 매물에 증가시키는 게 필요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했어요. 집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가 점유율이 44%예요.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네. 자기 집. 자,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면요. 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자가 점유율이 44%밖에 안 된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1가구 다주택자하고 1가구 1주택자들이, 그죠? 다주택자들이 더 초과로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자가로 점유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논리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 직장 문제라든지 학교 학원 문제, 뭐 이민, 그러니까 해외 뭐 체류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요.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살아야 된다. 왜 집을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집은 사고 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사고 팔기가 되게 힘들고, 내가 집을 소유했을 때 다른 물건보다 취득세, 등록세를 상당히 많이 치러야 됩니다. 거래하기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내가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우리 주식처럼 약간 뭐 0. 몇 프로의 수수료를 띄는 게 아니라, 그죠? 약 한 4%에서 5% 정도의 우리 중개 수수료나 세금을 내야 돼요. 거래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일시적으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면 집을 잠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고 내가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옛날처럼 한 곳에 직장이 있거나 한 곳에 어떤 생활 모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활기 있게 여러 변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자가주택 지역별로 자가 점유율에 대해서 44.1%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이게 그러니까 통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 세대냐, 그죠? 한 세대냐 아니면 한 가구냐, 이 개념 자체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잠시 지금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데 좀 숨이 차서 좀 더 들어보죠. 사는 사람이 40%다. 56%는 남의 집에 거주해요. 아, 새 들어 산다. 굉장히 비율이 높죠. 그러면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서울에 갖고 있을까요? 돈이 되니까. 그렇죠. 투자한 거예요. 투자하는 종류는 두 종류가 있겠죠. 다주택자가 있겠고 1주택자인데 자기 사는 집은 전세인데 서울에는 집이 있는 거예요. 살지도 않는 집을 왜 1주택자를 유지하면서 계속 바꿔 타냐면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죠.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좀 정신 좀 차려요.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내가 구매했을 때 사실상 3년 안에 다시 매물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당장 필요가 없으면서도 현재 세금 제도가 양도세가 높아서예요. 양도세를 더 부과할 테니 빨리 팔아. 이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먹힐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도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양을 받잖아요. 저렴하게 내가 분양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변의 시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렴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뭐 내 여건이 생겨서 자,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소한 3년 이상 내가 보유를 해야만이, 네가 싸게 샀으니까 싼 거를 시장에 바로 내놓으면 그죠? 투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과징금적으로 양도세를 많이 부과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데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1000세대가 공급이 됐으면 그 1000세대가 그 시장에 유통이 될 수 있어야만이 전체적인 그 지역이 만약에 10,000세대가 있는데 1000세대가 새로 공급이 됐어. 그러면 그 1000세대가 저렴하게 공급된 새로 분양된 1000세대가 시장이 전체 집값을 낮춰야 되는데 양도세를 중과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못 내놓는다고요. 안 내놓는다고. 내놓을 수가 없다고. 현재 구조상. 예? 양도세를 깎아줘서, 그죠? 양도세를 깎아주니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식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전 세계에서 부동산 거래세 중에 양도세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요. 거기다가 단기간에 팔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때려요. 1가구 1주택 다주택이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 법을 만든 거는 너희들이 싸게 공급한 거를 빨리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그 투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만 혜택을 보는 그 차익 실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한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말이 안 맞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세종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리는 어떠한 단지가 개발됐을 때 한 번에 물건이 아파트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더 제일 좋은 위치가 1단지란 말이에요. 1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사자마자 크게 차익 실현을 하든 안 하든 바로 내놓잖아요. 저렴하게 내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2단지를 분양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양에 영향을 줘요. 경쟁자가 돼버려요. 자기네들 또 새 집을 지금 짓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단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2단지가 완공돼서 분양할 때까지 이게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이 대표적인 게 세종시라니까요. 세종시가, 하여튼 얘 빠졌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부동산의 기본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공부를 조금만 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딱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가격이 내려가면, 예? 가격이 내려가면 물량이 줄어요. 팔지 않는다고. 예? 이거는 우리 재화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내려가면 일시적으로 내가 창고에 있는 물건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라고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이 물건을 파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물건을 담보로 빚을 냈잖아요.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예? 내가 저렴하게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담보로 잡은 내 이 부동산 아파트를 지을 때, 아니면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보다 싸게 못 파는 거예요. 내가 경매로 당하거나 어차피 경제적으로 파산 전까지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빚을 내가 6억을 냈는데, 8억을 냈는데 그 빚보다 더 싸게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대출을 당신이 가져가. 그러면 내가 빚을 1억을 더 줄게.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심리적으로 이게 한 바퀴로만 가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또 그런 작용들이 먹히냐면, 부동산은 그렇게 주식처럼 매일 거래가 되거나 내가 안 팔려도 몇 시간이나 아니면 며칠 안에 이렇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팔고 싶어도, 그죠? 단 한 사람도 아무리 싸게 내놔도 산다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가. 그럼 더 싸게 내놓으면 되지 않냐?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죽나? 그죠? 그렇게 해서 죽나? 버티면 혹시 또 알아요? 내가 제값받을 수 있을까? 그건 희망이라도 있지. 버티는 희망이라도 있지. 근데 내가 진 빚보다 더 싸게 부동산을 매물로 내놔라? 아니, 그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하면 내가 왜 그걸 결정을 하냐고. 너 어차피 더 떨어져. 나중에 빚 더 많이 지게 돼. 자, 이렇게 협박할 수 있다고요? 의미가 없는 게요. 어차피 빚이 되면 그냥 파산하면 되는데? 제로인데? 빚을 내가 10억을 지나, 빚을 1억을 지나, 그죠? 아니, 어차피 파산하면 제로인데 어차피.
빚을 더 질까봐 겁나서 빨리 판다? 빚을 진 사람한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산하게 되면 제로가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제약은 받지만. 예? 그렇잖아요. 내가 빚을 10억을 지나 빚을 100억을 지나 갚을 수 있을 때는 빚을 100억을 지는 것보다 10억을 지는 게 낫겠죠. 하지만 내가 못 갚을 상황에서는 빚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왜 이 사람들이 못 파냐? 이 회사들이 싸게 못 파냐? 아니 어차피 그럼 파산인데 더 그냥 버텨서 제값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 자체가.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죠. 한 거예요. 왜 일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하는 사람까지 왜 혜택을 주냐? 실거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특히 보유 공제를 폐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돈 먹는 하마야. 5월까지 가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후로는 1가구 1주택자인데 비거주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집값이 더 떨어지네. 일단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주택자가 지금 살 필요 없잖아.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매물은 쌓이고 가주택자가 훨씬 더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싸게 내놓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얼마나 이게 악마의 이야기인지. 자 보세요. 1가구 다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지금 세금으로 져줘가지고 시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보유세를 늘려가지고 시장 가격을 강남집 값을 더 떨어뜨리겠다. 자,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집을 살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무주택자인데 자기가 돈이 많아. 그죠? 아마 우리 이강수 소장님이 돈이 많은지 요즘 돈 좀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때다 더 떨어지면 난 사야지. 자, 보유세를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더 커지죠. 집값이 떨어진 거를 상쇄할 만큼 보유세가 늘어나야만이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서 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이고야 여기 서울에서 살기 힘들다. 에?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보유세를 늘려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그죠? 떨어져서 보유세의 부담이 커져서 떨어져서 그걸 산다고 하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샀으니까. 아니, 저렴하게 샀어도 옛날에는 보유세가 부담이 크지 않아서 내가 저렴하게 사고 세금도 저렴하게 내서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 저렴하게 샀다고 하지만 세금은 더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합산을 하게 되면 우리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저렴하게 샀지만 실적으로 부담은 더 커지는 꼴이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이자를 올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집값은 떨어져요.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런데 집값은 떨어져서 내가 현금으로 사면 모르겠지만, 근데 현금으로 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걸 예금이자로 계산하면 내가 집을 샀을 때 부담해야 될 이자는 더 커지는 거죠. 금리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빚이 늘어나도 이자가 줄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그죠? 집값을 떨어지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다라는 거는 무주택자나 소유자나 부담은 똑같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대한민국의 세수입이 10%가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 기준의 10%에서 해당되는 것이 다 떨어지게 되죠. 아시겠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져요. 정부가 걷어들여야 될 그 세수원이 부동산에서 10%가 나온다니까요. 가만히 앉았어도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계속 더 늘어난다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재정의 70%가 부동산이에요. 정부 재정의 50%가 부가가치세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고. 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이든 뭐든 물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가가 너무 오른다, 서민들 살기 힘들다 지랄을 떨어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차액이 생겨야 되는데, 그 차액이 단순히 거래되고 마진에 의해서 나오는 차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코로나 때 3년을 놀았잖아요. 전 세계가 얼어붙었었잖아요. 그때 많은 재정을 풀었잖아요. 그 돈을 만회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물가를 올려야 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갔을 때 서민들과 부자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부자도 부담이 커지지만 부자는 현물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돈 말고 현물 자산이.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도 더 써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이브가 되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현물은 없고 월급만 있단 말이에요. 월급만. 그럼 내가 받는 월급은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쓰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무식한 소리라는 거고 제가 이걸 왜 비판하는 거냐면 그동안의 법과 제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신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집을 거주했고 자 그걸 살아왔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많은 대가를 주고 지금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배가 아프든 뭐 하든 저는 뭐 강남에 집이 없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도 자 니들 부자니까 자 폭락시켜가지고 우리 없는 사람들도 살게 하자. 폭락시켜가지고 이게 맞아요? 그럼 너희들만 잘 사냐?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자가 됐는데 그죠? 너희들이 부자가 돼서 좋은 집에 사는데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너희들한테만 기회를 주고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이러한 곳에 기회를 줘야지 맞는 거지. 그죠? 가만히 있다가 예? 어찌 됐든 예? 뭐 다 사연은 있겠지만 예? 가난한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집이 없다고 해서 그죠? 이 사람들한테 집을 주기 위해서 집값을 폭락시킨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면 되지. 예?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그런 몽상이 빠져서 가는 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 자꾸 나는 근본을 좀 잘 생각해봐요. 서울의 무주택자가 이렇게 많다. 왜 많아요, 서울의 무주택자가? 예? 젊은 친구들이 직장 생활은 해야겠고 서울에 청약통장은 만들어야겠고 서울에 주소를 두면 유리하니까 예? 내가 당장 집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도 모르면서 서울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대로 오피스텔 같은 거 7평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5평 10평 되는 데다가 예? 혼자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구하면서 집에 멀쩡하니 시골에 집이 있는데 예? 내가 주민등록으로 독립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무주택자에 대해서 진짜 그 무주택자가 20년 30년 전에 어떤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4-5명의 집이 무주택자로 있는 집들이 아니라고. 예? 특히 서울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무주택자들은 취업 때문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소득 가지고는 집을 서울 집값이 지금 반토막이 나도 구매를 못 한다고. 예? 내가 임시로 거처하니까 월세를 내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주택 청약률을 보면 안다고요. 청약통장을 보면 몇 명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세로 있잖아요. 그럼 서울의 전세가 금액이 싸요? 집값의 7-80%라고 전세가 전세 금액이. 그러한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무주택으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집 사는 게 불리하니까. 집을 가진다는 거, 특히 서울에서 집을 가진다라는 거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의료비도 내야 되죠. 나중에 내가 상속할 때 상속세도 나오죠. 예? 그리고 집이 묶이면 당장 내가 못 팔아요. 집이 1년 안에 팔 수 있는 집도 별로 없다니까. 집 팔고 사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해봤어? 그냥 막 싸게 내놓고 막 하면 막 소문이 나서 막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시세가 내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자, 집값이 20억이야. 지금 시세가. 난 급해. 상관없어. 난 10억에 팔 거야. 여러분 10억에 그 집을 팔죠? 그럼 두 가지 문제 봉착합니다. 일단은 부동산에서 중개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의뢰받은 사람이 이 사람도 있지만 20억에 판다라고 의뢰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 자체가.
안 보여준다고 이거를. 내가 이익이 안 되니까. 이거 한번 10억이 지르고 가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내가 요구 더 먹고 다른 물건 팔기가 힘들어지니까 얘 10억이 나오면 예? 이거 소개 안 한다고. 예? 무조건 내가 가격만 낮추면 중개인들이 다 소개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거래를 해줬을 때 이익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거래를 성사를 안 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본인이 광고비 써가지고 내가 집 10억에 팔 거예요 라고 해보세요. 자,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시세가 20억인데 어떻게 10억이 샀어? 야, 증여잖아. 저 사람 모르는데요? 아, 모르는 사람한테 증여할 수 있지. 자, 증여세네. 제 말이 틀릴 것 같아요? 시세에 20-30%만 차이가 나도 증여라고 들어온다니까요, 세무서에서. 그리고 증여세 때린다니까. 그럼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세무소송 해야 된다니까요.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은 못 이긴다고 보셔야 돼요. 왜 못 이기냐? 내가 이거 15년 전에 책에다 써놓은 내용인데 실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예? 이런 집단으로 수천 채가 가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변수를 예? 내용이 조건이 맞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생겨요? 통제가 안 된다고. 예? 지금 세금 매기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래에 통제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지도 않고. 이제 보자고요. 본인들이 말하는 그런 세계가 와. 이제 야 저 강남 아파트 막 지금 30억 한다는데 야 내 말대로 될 거야. 한 10억? 15억? 야 씨 그것도 비싸다. 폭락해봐. 내가 살게. 부동산은 이 모질한 사람들아 부동산은 본인들 잘한다. 본인 잘한다며 주식. 뭐 이렇게 잘났길래 부동산도 알고 막 저기 주식도 알고 다 알아 막 그냥.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만 아니까 다 아는 것처럼 확신을 갖는 거지. 내 책을 사서 읽어봐. 예? 내가 15년 전에 쓴 책도 있고 지금 쓴 책도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나올 책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자고. 민주당 맨날 무주택자들 이야기하는데 집만 없으면 무주택자고 그 사람들이 집을 사게끔 해야 돼요? 우리 집값보다 더 비싼 전세로 있는데 이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가리 속에서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집값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죠? 누군가 집을 사고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정당한 기회를 줬냐라는 걸 따져야지. 그리고 거기에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마치 무슨 범죄화 시키고 사회 악으로 시키고 사회 경제를 갖다 흔드는 존재로 시킨다고요? 우리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투기꾼이 더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돈 조금 남아보자고 내가 그래 욕심 부릴 수는 있어. 그건 다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럼 주식에서 지금 니들이 말하는 올바른 투자자들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몇 프로나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1%도 없어요. 1%도. 왜 거기다 돈을 넣어요?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건 명분이야. 내가 여기다 돈을 넣었을 때 내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오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는 거예요. 그게 투자와 투기라는 말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정의 내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냐? 갈릴레오 정. 제가 한 이야기예요. 이 결론을 내는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숙고의 시간이 있었는지. 예? 이런 걸 카피해서 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예? 그 의미를 만들어서 예? 한다라는 게 되게 쉬워 보여요? 그걸 쉬워 보인다면 그건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거고. 자 보세요. 부동산은 전 세계 어디든 국가의 신뢰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한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이 세 개가 꼭 있어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1위 국민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국가가 됐어요. 전 세계 국방력이 5위예요. 영토 조금 작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토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석유가 안 나온다고 지랄들 했는데 석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지면서 왜 우리나라가 좋은 금수강산인지 우리가 스스로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영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됐을 때 국가가 그죠? 국가에 대한 그 가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국토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가치가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똑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일본 땅하고 대한민국 땅하고 제발 무식한 새끼들 비교 좀 하지 말라니까. 지진 나는 땅하고 지진 안 나는 땅하고 같냐고. 너 같으면 도쿄가 왜 대한민국보다 비싸야 되냐고. 거기는 언제든지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래서 일본 애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식하고 투기꾼이라서? 하여튼 이런 개소리들을 마치 그냥 무슨 자기가 똑똑하고 정의롭고 무슨 착한 인간들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좀 무식하면 공부 좀 하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에? 내가 사이비 종교 빠진 애들하고 스스로 대가리에 똥만 찬 애들이 진보라고 떠든 애들이야. 에?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그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에? 그럼 미국보다 대한민국 땅이 더 비싼 게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되지. 걔네들 땅은 우리보다 크고 걔네들이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커 보이지만 걔네들이 우리보다 땅은 50배 넓지만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50배가 더 높아요? 아니잖아. 땅만 드럽게 넓잖아. 그거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를 해서 신뢰도를 비교를 해서 나누기 엠빵을 해보라고. 어느 나라가 더 비싸야 되는지. 뉴욕에서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집 사는데 더 오래 걸린다? 당연한 거지. 이 무식쟁이들아. 뉴욕에 인구가 많아.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가 더 많아. 뉴욕에 사는 인간들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 더 뛰어난데 더 많이 배우고 메이드 인 USA면 최고야? 당연히 서울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까지도 뉴욕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맨하탄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왜 서울이 뉴욕보다 가격이 싸야 되냐고. 예? 국가의 신뢰가 높아질수록 국가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높아진다고. 남북한 전쟁만 딱 터져봐. 부동산 가격 말 안 해도 집값 다 폭락한다니까. 예? 내가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라니까, 이 미친놈들아. 그거 당연한 거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그리고 왜 무주택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못하냐?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부동산은 투자하는 거라고. 미래에 대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떼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엔겔 지수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못한다니까. 에? 내가 신용불량자지만 그나마 내가 운이 좋아서 밥 세끼는 굶지 않고 얻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 또한 밥 세끼 당장 하루 세끼 먹고 사는데 바쁘면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하루하루 살아야지. 그래서 있는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내가 다음 방송에 이야기하겠지만 한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8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5%가 전국토의 50%인가? 80%인가를 소유했다고? 당연한 거예요. 부동산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산층, 집을 가지고 있고 그냥 먹고 살만 하면 중산층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 사고, 그 다음에도 심심하면 임야 사는 거야. 우리나라 국토의 60%가 임야예요. 70%가 그 임야 다 사유지라고. 최근 들어 국유지가 늘었지만. 그러면 면적상 그거를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위 5%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다수는 겨우 기껏 해봤자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잉여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사고 더 잉여 자산이 있어야 산을 사는 건데, 상위 1% 0.1%가 전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만이 임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속받을 수도 있겠지만 먹고 살 때 내가 집부터 먼저 팔아요, 임야부터 먼저 팔아, 돈 없으면.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잉여적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당연한 걸 인정해야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억울하면 잘나게 태어나던지. 응? 나도 억울하다니까.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놈인데, 내가 대학교도 못 나오고 말이야. 씨. 에? 이놈의 입시제도에 내가 항거하다가, 세상에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딨어. 민주당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 정책은 설사 문제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바꿔야 돼요. 그때그때 막 이런 시행령 가지고 말이야. 세금 더 때리고 말이야. 뺐다 넣었다 하고, 정책 발표했다가 또 막 여론이 들끓고 선거에서 지면은, 또 바꾸고, 지들이 뭐 좀 안다고 말이야. 정치인들 보면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막 지들이 다 하는 거 마냥 지들이 똑똑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고. 그게 지금 저기 뭐 전현희 의원 DDP 이거 철거한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욕 바가지 먹고 있잖아요. 예, 서울 시민들로부터. 응? 옛날에는 여기가 뭐 경기가 잘 돌아갔고 뭐 활성화됐고 뭐 동대문 경기장에 있을 땐 좋았다고. 좋긴 개프로 언제 때 얘기하는 거요. 에? 그래서 다시 거기다 경기장을 짓겠다고 그 시내 복잡한 한복판에다가 K-팝 공연할 데가 없어서. K-팝 부산에서 공연해도 사람들 많이 가잖아.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지금 오늘 도서관 와서 책 좀 보려다 지금 웜에 시간 끝났네. 지금 책 빌리러 가셔야 되는데.